3명 중에 1등 하면 한 50억 버는 거예요. 50억이요? 네. 그게 제가 이기는 방식. 네. 그거는 골프가 됐건 네. 주식이 됐건. 뭔데? 사무실 분위기. 맞아. 대표 혹시 자기소개 잠깐 조금 해줄 수 있을까요? 이거 보는 사람한테. 저는 더 퍼블릭 자산운용에서 펀드 매니저이자 경영자로 일하고 있는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은 혹시 이제 펀드 매니저로 어떻게 일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모시던 대표님을 제가 존경하던 투자자였거든요. 그 전에는. 네. 제가 투자를 그분이 쓴 책을 보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2007년에. 네. 대학생 중에는 그래도 내가 좀 잘하는 것 같다, 투자를. 그리고 대표님을 되게 존경해 왔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래? 그럼 한번 회사로 와볼래? 하셨어요. 그래서 회사로 가서 면접을 보고 대학생 때 합격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네. 그래서 2년 내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뭐 반토막 이상 지수가 떨어졌으니까. 네. 근데 피해가는. 지나고 보면은 네. 2009년에 바닥을 찍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장세가 몇 년간 계속 오르는 장세. 제가 지금 주식한 지가 그래서 20년 차 됐는데 항상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을 보면 그 위기 때 주식을 한 사람이 벌어요. 잃기도 네. 잃지만 잃어봐야 또 버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식을 또 시장을 다루다 보니까 네. 펀드 매니저는 이제 9시 전에 한참 일찍 출발해서 네네. 이제 장이 열리기 전에 회의를 뭐 하고 그런 이미지를 좀 생각했는데 네네. 그렇진 않은가 봐요. 제가 이제 지금 창업하는 회사까지 하면 3군데 다녔거든요. 네. 근데 한 군데는 7시 전에 출근이었어요. 네. 그래서 출근해서 정말로 회의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전날 뭐 미국, 유럽에서 있었던 일들이라든지 오늘 아침에 뭔가 변수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도 했는데 네. 저는 사실 그게 크게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어저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걸 내가 오늘 아침에 깨가지고 뭔가 분석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네. 깊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 네. 다만 제가 9시 전에 출근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뭔 일이 정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딱 봐도 이게 내가 가진 주식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사고 팔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주식에 단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9시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네. 9시 전에 출근하긴 하지만 대부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요. 네. 1년에 한두 번 정도? 근데 그 1년에 한두 번을 놓치면 안 되니까 네. 매일 9시 전에 가긴 가는 거예요. 이제는 어엿한 기업의 대표님이 되었어도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한다는 현준 씨. 그의 부지런함이 지금 이 자리를 만든 것 같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제 자리고요. 대표님 자리라서 좀 특별히 꾸며져 있을까 생각했는데 비슷하네요. 다른 분들과.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아주 똑같죠. 출근 시간부터 대표님 자리까지 구시대적 발상을 마음껏 표출하는 우리의 PD. 그의 알고리즘이 궁금하기까지 하다. 저희는 8시 반 출근, 5시 반 퇴근이고 네. 점심시간이 이제 11시 반부터 1시. 점심시간이 그때 들은 것처럼 엄청 기네요. 네. 근데 이제 이쪽 운영본부는 금요일 3시 반에 퇴근해요. 네. 그리고 이쪽은 월요일 10시 반에 출근해요. 그래서 일주일 근무 시간을 2시간 더 줄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 근무 시간이 35시간 반. 35시간 반. 그래서 10시 반에 출근하는데 상관없어요. 저쪽은 주식시장이 열 때 있어야 되는 일이 아니라서. 더 유퀴즈에서 본 대로 진짜 꿀직장 느낌이 나네요. 일은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이 일은 잘해야 돼요. 성과가 딱 찍히는 일. 네.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책상이 또 복잡하진 않네요. 책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분들이 회사에 없을 만한 거, 그리고 쌀집 계산기 정도 하고, 네. 저희는 전화할 일이 많아요. 네. 근데 휴대폰으로 할 수 없는 통화가 많거든요. 네. 저희는 이 전화하고 이 모니터의 모든 게 녹화가 돼요.
아, 네네. 네, 저기 화면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금융인들의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는 그렇지 않지만 네. 그래서 법적으로 그런 걸 다 갖추게 되어 있고, 사실 오늘 있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대화할 일이 별로 없어요. 네. 공적인 회의 외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거 보고 이거 두들기고 하는 네. 것만 하다가 집에 갈 수도 있는 업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저는 주식으로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네. 이 회사가 하나의 사회적 조직으로서 커가는 것도 되게 저한테는 큰 미션이거든요. 네. 그러려면 직원들끼리 친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돼야 소통도 잘 되고 그래야 또 업무 효율도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저는 그게 뭐 꼰대인데 네. 그런 믿음이 있어요. 네. 이제 또 사실 저도 주식하니까 또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이제 이런 펀드 매니저 하신 분은 주식을 어떤 기준으로 구매를 하실까? 네.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 쉽게 얘기하면은 그 기업의 본질 가치하고 주가하고의 차이가 클 때, 네. 본질 가치는 되게 큰데 주가는 낮을 때, 네. 주가가 본질 가치를 나중에 따라가거든요. 네. 그럼 그 주가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물어보시겠죠. 본질 가치는 뭐냐? 본질 가치는 기업이 버는 이익이에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떠한 이유로 지금의 이익보다 더 많이 낸다라고 하면 그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건물을 하나 사놨어요. 건물주예요. 근데 거기서 100만 원의 임대료가 나올 때랑 네. 200만 원의 임대료가 나올 때 임대료가 막 올랐어요. 그 동네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상권이 네네. 좋아져서. 그럼 그 건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오르겠죠. 똑같이 네. 임대료 오르면 오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도 주가가 오르려면 그 이익이 오른 만큼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기업의 이익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왜 올라갈까? 왜 떨어질까?를 생각하는 게 저희의 일이고. 우리 회의할까요? 펀드 매니저만의 주식 구매 노하우를 캐려고 했으나 맛만 보여주고 후다닥 회의를 가버리는 현준 씨.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나 보다.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났어. 뭐 그런 식으로 다 하려는 것 같다. 그런 내용이고. 그런 것들도 되게 킥해먹은 얘기거든. 처음에 보톡스 하던 놈들이 필러도 같이 가져가니까 뭐 어차피 영업사원 2번 갈 거 1번 가니까 뭐 할인도 좀 해주고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된 적이 있었지 옛날에. 근데 그거는 한창 보톡스 필러 막 사람들 막 맞고 경쟁 막 할 때. 나는 여기서 제일 관심 있는 게 뭔지 아냐? 이 기사에서 나의 마음을 맞춰봐. 주식과 관련된 기사와 뉴스, 트렌드를 분석하는 현준 씨와 그의 직원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듯이 회의도 유쾌하게 진행하는 모습이다. 아직 그 필러 신공장.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찾았습니다. 뭔데? 제가 기사 읽으면서 느낀 점이었는데 그걸 틀렸어. 아니 그거일 것 같은데. 뭔데? 사무실 분위기. 맞아. 이 사진을 보는 순간 뭐야 이거? 저희가 사무실 찍은 줄 알았어요. 맞지? 내가 그랬잖아 지난주 금요일 날 뭐라고 그랬어 우리. 상대방의 요구를 미리 알고. 그렇지. 그래. 기대를 뛰어넘어서 해줬을 때 신뢰관계가 생기고 신뢰관계가 생겨야 일을 잘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전화해서 이 기사 조선일보 기사 봤는데 지금 OTT 7월부터 10작품에서 20작품 들어왔다 한다. 그냥 바보처럼 물어보면 돼. 그럼 매출 더블 아니에요? 네. 그렇게. QQ 더블이죠?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설명해. 왜요? OTT 비중 이만큼이고요. 아니면 뭐 이게 10작품에서 20작품 늘어났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뭐 조회수 단위로 저희가 매출을 받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야. 룰을 일단 그런 식으로. 파도가 확 치듯이 확 들어오면은 그게 또 기분 좋은 얘기잖아. 걔네 입장에서는. 그 뭐 안 좋은 거를 파도 치듯이 물어보면 안 좋은 건 이렇게 살살 긁어야 되고 좋은 거는 물 아이스버킷 챌린지 하듯이 확 해주면은 훅 하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희 저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수고하십시오. 열심히나. 대표님. 네. 이런 회의하려면 이제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겠네요. 그게 저희 일이에요. 매번 새로 나온 트렌드? 이런 것들도 되게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읽는 거예요.
신문도 읽고 네. 잡지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그래서 계속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고 네. 그 중에서 투자로 좀 전환될 만한 정보들을 뽑아내고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게 저희 일이죠. 근데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면 네. 정보의 과잉이라 해야 될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거나 좀 그런 것들이 또 없을까요?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들일 때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주요 뉴스, 네. 영풍재지, 항가 두세 달 만에 뭐 2, 3천 잃었다. 대한항공 운명의 날 4분기 더 어렵다. 뭐 이런. 기사의 타이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네. 이거는 제가 읽었을 때 분간을 할 수 없는 뉴스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지표를 가지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음, 노이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저는 이런 걸 안 읽어요. 아예 안 읽어요. 그래서 음,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네. 것에 한해서 보기 때문에 이게 정보의 과잉이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고 네. 아까 얘기하면서도 이건 모르겠어 하는 걸 착착착 넘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투자는 속어법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속어법이 이제 만약에 보기가 내가 수능 시험 문제를 푸는데 1, 2, 3, 4, 5 보기가 있는데 1번 이건 아니네? 2번도 아니네? 3번 이렇게 하면서 지워나가는 걸 속어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 것 중에 내가 확실히 해석할 수 있는 게 뭐냐를 지워나가는 과정. 불확실한 걸 지워나가고 네. 그럼 남은 거 확실한 것 중에서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더 리스크 관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혹시 이제 펀드 매니저 이런 직업은 어떻게 알고 시작하게 되셨어요? 사실 돈을 많이 잃었어요. 원래 대학생들 막 다 투자를 할 때 네. 저도 해봐야겠다 해서 돈을 막 다 넣었는데 막 몇 달 만에 반토막 나고 이래가지고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네. 그때 나만 돈 잃는 것 같아가지고 음. 짜증나가지고 네. 그래서 책 찾아봐야겠다 해서 서점 가서 투자 관련된 책 찾아보니까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도 알게 되고 그렇게 접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셨어요? 그쵸,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원래 이론적으로 네. 뭐 책에서 배우던 거랑 좀 다른 것도 많았고 다시 이제 대학생 때로 돌아가면 돈 잃지 않을 자신 있을까요? 여전히 잃을 것 같긴 한데 아직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도 좀 더 잃더라도 배우는 게 있는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이게 충분히 잃을 가능성도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이거를 투자를 안 하면 주식하는 사람이 아니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에서 전화할 때는 그냥 더퍼블릭 전화하면 네, 그 정도 하잖아. 네네. 그러니까 알아듣잖아. 네.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그걸 잘 모른다. 그쵸. 뭐 저희 뭐 AUM 얼마고 그렇지, 그렇지. 대충 스타일 알려줘야 되고. 그렇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투자까지 관리하는 현준 씨. 거기에서 해외에 훌륭한 회사가 있다 해서 찾아보니까 이 회사가 있게 됐고 그래서 그 회사보다 이 회사를 더 좋아하게 됐고 되게 큰 규모로 매입하기 직전인데 한번 미팅을 하게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자기도 이제 적은 건데 일단 미팅 일자가 11월 16일이야. 무슨 뭐 전화하는데 근데 여기 또 CFO 거기 맨날 나오는 사람 있지 앞에. 아까야마상. 아이 모리다상이야. 모리다상이야. 모리다. 대표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직원들은 격이 없는 느낌이긴 하네요. 그런 편이에요. 제가 아직 어리다니까요. 젊음을 강조하는 우리의 대표님 현준 씨. 직원들이랑 한 10살 정도. 카메라 밖 직원들의 표정이 궁금한 시점이다. 이제 그 정도 나면 MG가 아니라 이제 X세대 아닌가요? 역시나 대문자 T 유형 PD는 속에 있는 마음을 입으로 뱉어버렸다. 저는 M이라고 했어요. 뭔가 누가 그랬어. 80년대생부터 M. 대표님 생각에 주식 투자를 하려면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하면 좀 좋다 이런 것들 또 있을까요? 호기심이 많아야 되고요. 네. 세상 만사에. 네. 그리고 승부욕이 있어야 돼요. 승부욕이요? 네. 무조건 나 이길 거야. 음. 반드시 돈을 벌 거야. 네. 하는 욕심. 그리고 숫자에 네. 관심. 모든 거를 이제 호기심을 가졌죠? 네. 호기심 가진 거를
그냥 풀어내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숫자로 바꿔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주가는 숫자잖아요. 그쵸. 그거보다 싼지 비싼지를 알려면 나도 이 같은 단위로 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러화랑 엔화랑 그냥 막 비교하는 거 안 되잖아요. 네. 사과랑 배랑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숫자로 바꿀 수 있는 능력 및 6,000입니다. 그것을 좋아해야 돼요. 대표님 이제 오후 일정은 어떻게 되실까요? 오후에 수원으로 탐방을 가야 돼가지고 또 멀리 이동해야 됩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기업 분석을 위해 전 지역으로 출장을 다니는 현준 씨. 펀드 매니저에게 기업 탐방은 컨설턴트로서 감시자 역할이자 본인만의 리서치로 투자 자산 포트폴리오가 된다. 대표님 오늘 이제 수원에 또 기업 탐방을 간다고 하셨는데 네. 평소에도 그런 이제 기업 탐방 같은 걸 좀 자주 가시는 편인가요? 주 1회 이상은 가는 것 같아요. 주 1회 이상은요? 근데 그거는 펀드 매니저라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회사의 스타일마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정보, 자료 이런 것들은 뭐 누가 뭐 꼭 가야지만 알고 안 가면 모르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내가 몸을 움직였을 경우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의 표정 또는 말투, 네. 심지어는 이 공장을 같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야적장, 창고 네. 이런 데서 지게차가 움직이는 모습만 보더라도 이게 텅텅 비었냐 지금 창고가 네. 아니면 뭔가 가득 차 있는데 지게차가 막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냐 네. 라고 하는 것들은 내 눈으로 봤을 때 느낌이 확실히 오는 것이 분명히 있고 네. 또 특히나 제가 모니터를 보고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뭔가 생각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극이 있어야 생각도 많이 나요. 그래서 내가 앉아있으면 뭐하나, 놀면 뭐하나, 여기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구경이라도 하고 하지 하는 생각에 자주 왔다 갔다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직업에 대해서 가장 큰 메리트 중에 또 하나가 네. 이제 돈을 얼마나 버느냐도 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펀드 매니저라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많이 벌면 네. 뭐 웬만한 직업, 모든 직업보다 더 많이 벌기도 하고요. 네. 1년에 버는 돈이 뭐 5천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네. 뭐 수십억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10명 중에 1등 하면 한 50억 버는 거예요. 50억이요? 네. 1년에 50억을 벌 수 있다니 지금 당장 금융자산 운용을 공부해야 할 듯 싶다. 오신 분 성함은요? 김현준입니다. 누구요? 김현준. 김현준. 네. 대표님 기업 탐방은 잘 하셨나요? 네, 잘 끝났습니다. 어떤가요? 이런 기업 탐방할 때 좀 대표님이 중점적으로 좀 보는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영업이 실제로 잘 돼가고 있는지, 그 외부 규제 변화 이후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런 네. 것들을 좀 물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막 숫자를 물어봤다기보다도 네. 이 회사의 상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왔어요. 혹시 이렇게 와서 직접 대면하면 그만큼 더 많이 질문해야 되다 보니까 네. 공부도 많이 해야겠네요. 맞아요. 아니면 담당자가 나는 굳이 너한테 설명해주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공부를 안 한 상황이면 진짜 당황되는 거죠. 네. 가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라고 만약에 했어요. 네. 근데 나는 공부를 안 해왔어요? 그럼 물어볼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0km 달려와가지고 그냥 뻘쭘하게 한 10분 간단한 질문이나 하다가 분위기 애매해져서 이제 돌아오는 상황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준비를 되게 철저히 해가는 편이고요. 오늘도 제가 질문을 한 10개에서 20개 가까이 네. 준비해 갔고, 그러니까 아마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왔을 때보다는 제가 이 1시간을 좀 더 요긴하게 썼달까? 근데 이제는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냐 마냐, 액션을 하냐 마냐의 문제인 거고, 네. 제가 수집해야 할 그런 정보들은 웬만큼 다 모인 것 같아요. 투자에도 사전 조사와 시간 관리가 중요하듯이 모든 업무에서 전략적인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현준 씨다. 저는 재밌었어요. 지금도 재밌고요. 대표님 이제 기업 탐방 끝나셨는데 이제 다음 일정 혹시 또 어떻게 될까요?
저희 퇴근 시간이 5시 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바로 집으로 갈 거고요. 네. 제가 월수금에는 골프장에 가거든요. 네. 골프 연습하러. 약간 중간중간에 책을 쓴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뭐 그런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골프가 되게 또 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는데. 네. 어때요? 근데 저는 이 골프가 좋은 게 제 처랑 둘이서 운동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취미도 있고 경치 좋은 데서 걸어 다니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좋은 취미가 생겼죠. 와이프와 골프라는 취미까지 공유한다는 현준 씨. 애처가임에 틀림이 없어 보인다. 제가 또 하는 운동이 몇 가지 더 있는데 네. 탁구랑 배드민턴, 아, 골프 네. 이렇게 세 개예요. 구기 네. 운동을 하는 게 그게 무슨 공통점이 있는 줄 아세요? 배드민턴, 골프. 제가 조금 전에 골프를 외친다 그랬죠? 저랑 같이 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아, 배드민턴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남녀 구분이 별로 없고 네. 나이 많은 사람도 할 수가 있는 운동이에요. 네. 동네 배드민턴장 가보세요. 배 나온 막 늙은 아저씨 못 이겨. 네. 절대 못 이겨. 그 아저씨가 이렇게 막 구석으로 탁탁 찔러 치잖아요. 네. 그럼 못 이겨. 내가 젊어도.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늙었을 때 네. 은퇴했을 때 말하자면 내 처랑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중에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중에 고른 게 3가지. 제 처랑 할 수 있는 거. 오래 할 수 있는 취미네요. 그렇죠. 네. 제 인생의 그 효율, 네. 실용성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런 경제성과 효율을 생각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부분들이 또 있을까요? 또는 제가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되게 많이 생각해요. 네. 못할 건 아예 안 해버려요. 그게 제가 이기는 방식. 네. 그거는 골프가 됐건 네. 주식이 됐건 다 마찬가지죠. 그 승부욕을 되게 효율적으로 풀어내시네요. 저는 지는 게 너무 싫거든요. 네. 근데 안 하면 안 져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식을 자꾸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니까 잃는 거예요. 네. 아 나는 야 이거 파킹 통장 2% 3% 이거 너무 아까운 것 같아. 기회비용이 너무 커. 그러니까 주식 뭐라도 해봐야지. 요거 5%만 오르면 그래도 현금보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잃는 거죠. 아. 근데 저는 안 해. 확실해? 확실하면 많이 사. 네. 확실하지 않아? 그럼 안 해. 그게 제 투자랑 비슷해요. 성격이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투자. 투자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이 아닌 기질이다. 확실성과 투자 감각을 갖춘 현준 씨의 시원한 골프 스윙처럼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제가 그 MBTI로 얘기하면 확신의 TJ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한번 더 미소 까르르. 그러면 진짜 와, 씨 나한테 왜 이러지 대체? 이거 진짜 뭐 하는 거지?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안 가본 곳이 거의 없어. 북한 빼고는 나가봤어. 아, 근데 이게 좀 찝찝하죠. 왜요? 그렇대요. 왜 그러는 거야? 그런 분들에게 펀드 매니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 좀 조언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다 하고 나서 야 내가 해보니까 그거 별로더라 한다는 건 꼰대고 저도 왜 사실 표정이 그러세요?